안녕하십니까, 블로그 아침 한기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북한이 동해에서 조업을 관리하는 북한 정부 소속의 선박에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탑재했다고 일본 NHK가 2021년 10월 6일 오늘 보도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말 동해 대화퇴 어장에서 북한 어선의 조업을 관리하던 북한 당국 소유의 선박 한 척에서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 것을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확인을 했다는 내용이 NHK 뉴스 보도의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 해상보안청은 현장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 일본 어선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계 수위를 높여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화퇴와 북한의 대공미사일에 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화퇴의 국제적인 명칭은 Offshore Seafloor 326 야마토뱅크라고 하고요. 한국과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충돌하는 곳입니다. 북한의 그 EEZ 경계와는 거리가 좀 상당히 멀고요. 평균 수심이 2000m가 넘는 동해에서 동해 한가운데에 수심이 200에서 300m 밖에 안 되는 아주 낮은 그 해역으로 여러 종류의 물고기와 또 그 양이 풍부해서 황금 어장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북한과 중국의 어선들이 이 지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여 일본이 굉장히 그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러한 해역이기도 합니다. 오징어잡이의 성수기는 6월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6월 이후에 북한 어선이 대하퇴 회상에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동향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북한 정부 소속의 선박이 이 해역을 항해하는 것이 수시로 확인이 되어 일본 해상보안청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과 가장 가깝고 한국의 독도에서는 한 350km 떨어져 있어서 한국 독도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곳이고, 북한은 그 화대군 앞에 알섬을 기준으로 할 때 350km가 넘어서 북한은 사실 이 해역에 대한 EEZ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6월 말에 그 북한 당국선에서 발견이 된 그 휴대용 대공 미사일은 구소련이 개발을 한 SA-16 이글라와 같은 종류로 사거리를 한 4.5km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그 일본의 오키나와와 가고시마 그 중간에 아마미오지마라는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그 괴선박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 괴선박한테 정선을 명령을 했는데, 그 정선을 무시하고 도주를 해서 일본 해상보안청이 그 실사격을 해서 격침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침몰한 선박을 이제 인양을 해서 보니까 그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의 그 고속 침투선이었고, 그 선박 안에서 SA-16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발견이 되어서 일본은 이번에 대화태에서 식별된 그 SA-16 대공미사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대하퇴 해역에서는 그동안에 소총을 휴대를 한 북한의 그 선박들, 어선들은 몇 번 식별을 했지만
그 대공 미사일을 싣고 있는 어선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상보안청은 6월 말 이후에 7월부터 그 대화태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그 순시선을 그 상시 배치하고 북한의 행동과 동태를 감시 중이라고 합니다. 그 대화태에서 발견된 북한의 휴대용 미사일은 SA-16 이글라를 카피한 북한에서는 화승총이라고 부르는 대공 미사일입니다. 그 사정거리는 500에서 한 5000m 정도 되고요. 그 북한이 중동 지역에 대량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그 휴대용 미사일입니다. 북한은 그 대화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무력 도발을 했는데 2017년 7월에는 그 소총을 휴대한 북한 어선을 발견한 적이 있었고 2019년 8월에는 그 북한의 고속정 두 척이 일본 그 해상보안청 순시선 30m까지 접근을 해서 소총을 조준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북한 어선이 거의 사라지고 중국 어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지난달 9월에 북한 소속 선박들이 그 여러 척 대화태를 항해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해상보안청은 대화태에서 조업을 하는 북한의 어선이나 북한의 당국선은 기본적으로 소총 이상의 무기를 휴대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순시 업무를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발생을 하는 그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는데요. 우선 오징어잡이 성수기인데 북한 어선이 대화태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과 북한 어선이 있지도 않는데 북한 당국의 어업지도선이 대화태에 출몰을 하고 그 어업지도선에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싣고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를 6월 말에 파악을 하고도 4개월이 지난 후에 발표를 했다는 점 또한 이와 관련되어 대한민국 정부나 군에서는 전혀 관련 사항이 보도되지 않았다는 점,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 의문점으로 좀 떠오릅니다. 만약에 북한이 대화태에서 조업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일본 순시선과 어떤 충돌을 대비를 했다면 대공미사일 화승총보다 대전차 미사일 불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순시선이나 그 순시선에 탑재되어 있는 헬기에 그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무기를 갖고 두 가지 목적으로 대수상, 대항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한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RPG 계열의 로켓을 휴대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목적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는 대공미사일을 탑재했다는 것이 그 의도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결국 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동해상에서 그 북한의 어업 지도선이 항공기를 상대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헬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해상보안청의 헬기를 휴대용 미사일로 격추를 시킨다? 국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어업지도선에 휴대용 미사일을 탑재를 했다는 것은 정찰총국이 어업지도선을 위장을 해서 동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의 RC 계열 정찰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이글라 S 최신형의 경우에 사정거리가 8km가 넘습니다. 유효고도는 한 5.2km 정도 되고요. 한반도에서 활동을 하는 RC 계열의 정찰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RC-135하고 RC-12가 있는데 RC-135는 고고도에서 활동을 하니까 이글라로 격추를 시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RC-12 주한미군 제501 정보여단이 운영을 하는 RC-12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미사일 이글라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12월 7일 미 주한미군 제17항공여단 501 항공대대 소속의 OH-58 정찰 헬기가 조종사의 판단 미스로 그 북한 쪽으로 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화승총 이글라에 맞아서 추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4개월이나 지난 후에 이 내용을 발표한 것은 시점의 문제도 좀 의문사항이 들지만 지난 4개월 동안 여러 가지 정황을 분석한 뒤 미국과 합의하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지난 2021년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에 미군 정찰기들이 동해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